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로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의 중개업하는 방법하고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의 중개업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는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게끔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5년 만에 호황에서 불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되리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개업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억하셨던 거는 매도자 우위 시장의 상황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매도자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 이건 무슨 시장이죠? 시장이, 부동산 시장 자체는 호황이에요. 호황. 거래가 잘 될 때, 이때를 의미를 하죠.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중개사는 좋을까요? 아니면 정반대인 매수자 우위 시장.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황이에요. 불황. 중개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좋을까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아요. 그거부터 얘기해 드릴게. 매도자 우위 시장 호황이잖아요. 얘는 대표적인 특징이 매물은 없고요. 사려고 하는 손님은 많은 시장이에요. 반면에 매수자 우위 시장은 매물은 많고요. 손님은 없는 시장이에요. 정반대 시장이죠. 가격은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은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땐 팍 올라가는데 떨어질 땐 천천히 떨어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매도자들이 과거의 가격을 기억하고 있겠죠. 과거의 가격을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 상황에서 가격을 깎아서 내는다는 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깎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려고 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끌고 갑니다. 자, 이러한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개사 입장에서는요,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게 되면 매도자가 예를 들어 계약을 했어요. 그 잔금을 한 달 반 뒤에 하기로 했어. 한 달 반 동안 가격이 팍 뛸 거 아니에요. 6억에 팔았는데, 계약했는데, 잔금 칠 때 실거래가 가보니까 막 7억 5천이야. 한 달 반 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100배상. 그렇죠. 이걸 100배상을 하고 계약을 깰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수수료를 안 줘요. 왜? 열받으니까. 네가 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 손해봤어요? 한 달 반 뒤에 팔았으면 7억 5천 받을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6억에 팔았잖아. 네. 그래서 매도자한테 수수료가 잘 안 나오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그래서 매수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매수자는 뭐라 그래요? 비싸지고 샀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분은 좋죠. 그래서 수수료를 주긴 주는데, 그래도 법정을 초과하지 않죠. 법정을 초과하지 않아. 따라서 매도자한테만 수수료를 못 받고 매수자한테는 법정만 받는 시장이에요. 별로 안 좋은 시장. 이 시장은 어때요? 똑같아요. 매수자가 계약하게 하려고 수수료를 접어줘야 그나마 움직이려고 하는 시장이에요. 매도자는 수수료가
잘 나오긴 하는데 사장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사장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하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얘도 거래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아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냥 천천히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부동산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냐 불황이냐는 중개업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호황이든 불황이든 버는 사람은 잘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밖에 나가면 중개업소가 매우 많아요. 그런데요, 10%의 돈 잘 버는 중개사가 있고 90%의 딜러리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10%의 중개사입니까? 그 안에 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더 현실적인 질문과 해답이에요. 경기는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뭔 될 수 있어요? 10% 안에 들어가는 지역 내 1등 부동산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1등 부동산들은 어떠한 전략들을 펼치고 어떻게 중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텐데요. 일단 이 시장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매수자 우시장, 현대시장, 앞으로 어떤 시장이 펼쳐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은 많고 손님은 없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첫 번째 주에 매물이 나옵니다. A라는 매물이 나오고요. B라는 매물이 나오고 C라는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A가 3억의 매물을 내놨어요. B도 3억의 매물을 내놓습니다. C도 3억의 매물을 내놔요. 그래서 손님한테 A, B, C 물건 3개를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손님이 뭐라 그래요? 깎아달라 그러겠죠. 3억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요즘 장도 안 좋은데. 가격이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은데. 3억은 그렇고요. 가격 뭐 이렇게 좀 깎아주시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깎아야죠. 자, 그래서 A한테 전화합니다. 사장님, 손님이요. 가격을 좀 깎아달래요. 제가 보니까 지금 3억짜리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뭐 2억 8천 뭐 억울한데 뭐 급하니까 사장님 그래서 어쨌든 뭐 2억 8천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죠. B한테 또 전화해요. 사장님 2억 8천 어떻게 파실래요? 아, 전 싫어요. 3억은 받아야 되겠어요. 아, 그럼 마세요. 저는 C한테 전화해요. 2억 8천 어떻게 파실래요? 아, 예, 팔게요. 그러면 이제 2억 8천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랬더니 손님이 이 3억짜리 2억 8천은 가격 깎아주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더 깎아줘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손님한테 딜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 얼마면 움직이시겠어요? 얼마면 움직이시겠어요? 얼마면 계약하실래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2억 6천 정도 되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장님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2억 6천 되면 계약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전화합니다. 다시. 전화를 하든 시간 될 때 나오라고 하든 어차피 거래 안 되기 때문에요. 시간 널널해요, 이때는. 근데 얘기하죠. 사장님 2억 6천 어떠세요? 가능하세요? 그건 너무하네. 그래도 어떻게 팔아야지. 가능하세요? 2억 6천까지는 안 되겠대요. 그러면 이제 A 매물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D가 나와요. 사장님, 좀 팔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손님이 있어서 작업 중인데, 얘기 중인데, 2억 6천 정도면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2억 6천 제가 브리핑 해드릴까요? 예, 그러면 2억 6천에 팔아주세요.
됐죠? 그러면 손님한테 2억 6천짜리 매물 2개가 브리핑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이 또 얘기하네. 뭐라고? 2억 6천이면 하려고 그랬는데 2억 5천이면 그땐 진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전화해요. 2억 5천 어떠세요? 아, 그것까지는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아, 된대. 그래서 얘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계약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매수자 우시장에서는 가격을 먼저 깎는 사람이에요. 가격을 먼저 깎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가 하기가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중개업을 좀 한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 있죠. 장이 좋을 때 지역에서 중개업을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왜? 이 B가 또는 이 C가 내가 사줬던 사람일 수 있거든. 내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서 사줬어. 근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네. 그냥 가격이 빠져.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 사라 그래서 사긴 샀는데, 진짜 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래서 지역 내에서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이제 거기에 부대끼기 시작해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못 깎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파는 게 먼저일까요? 잘 받는 게 먼저일까요? 잘 받는 게 먼저인 사람은 팔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은 잘 받는 게 먼저인 사람은 팔 수 없어요. 뭐가 먼저여야 돼요? 파는 게 먼저여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손님이었어요. 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사장님, 옛날 가격 받으시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일단 먼저 파시는 게 먼저예요? 나 때문에 가격이 빠진 건 아니잖아. 나 때문에 가격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상황을 리드하려면 중개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가격 빠지면 책임질게요. 이 소리를 안 했어야 돼. 중개사는 책임지는 직업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책임진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책임 못 져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책임 못 져요. 따라서 이 상황이 되면 내 손님 거였든 다른 부동산에서 산 거였든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파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릴게요. 그래서 손님 하나 나오면 이때 가면 매물 엄청 많아. 이 정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다고. 그래서 열심히 전화해요. 열심히 나오라고 해. 지나가는 길에 들리시라고 해. 그래놓고 앉아서 상담을 해요. 마음 아프겠지만 파시려면 가격 깎으셔야 됩니다. 제가 팔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좀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먼저 깎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래의 기회를 잡는 사람, 이 사람이 지역 내 1등 부동산들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발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수수료 작업이 돼요. 이 상황이 되면 매도자가 팔기 위해서 사장님 제가 수수료 2배 드릴게요. 3배 드릴게요. 4배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발생해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초과 중개보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문제만 안 생기면 되죠. 문제만 안 생기면.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수수료 2배 드릴게요 했어. 근데 그거를 계약 때 안 받잖아? 그러면 잔금 때 될 때는 법정만 받게 될 거야. 법정만. 그래서 혹시라도 더 준다고 했으면 계약 때 받으세요. 계약 때. 문제 될 것 같으면 잔금 때 나머지 안 받으면 되잖아. 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겪게 될 매수자 우시장에서의 중개업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얘는 매매 거래에 대한 얘기고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나 이 얘기를 먼저 할 걸 그랬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부동산 거래라는 게 두 종류잖아요. 매매하고 임대차. 두 가지잖아요. 네. 얘가 주여야 돼요. 매매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에서 일단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잘 지킬 수 있는 시기예요. 매매가 보조해야 돼요. 이런 시장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좋은 지역이려면 아무래도 임대차 가격이 좀 받쳐주는 지역들이 좋겠죠. 네. 그리고 매매가 보조이지만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게 될 거고 매도자한테 수수료는 잘 나와요. 반면에 매수자는 수수료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와요. 얘는 어떨까요? 그래서 얘는 이것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출발을 시킬 때 누굴 먼저 출발시킬까요? 물건이에요. 물건을 먼저 가격을 조절하고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죠. 그죠?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물건 먼저 작업합니다. 그래서 물건 먼저 출발을 시켜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반면에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뭐부터 출발시킨다고요? 뭐부터? 매수를 출발시킨다고요. 매수. 왜? 물건을 가격을 조절을 해놓으면 뺏긴다 그랬죠? 얘는 물건을 가격을 조절해도 안 뺏겨. 이해돼요? 대신 얘는 손님을 조절해놓으면 딴 데서 채가. 그래서 얘는 물건을 먼저 조절해놓고 손님을 거기다 맞춥니다. 얘는 손님을 먼저 출발시켜놓고 물건을 거기다 맞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은 완벽하게 180도 달라요. 자, 얘는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없어요. 손님은 사겠다는 사람 잔뜩 있어. 그러면 실제 물건이 없을까? 아니에요. 있어. 얼마에 있냐면 실거래가 나왔던 건 3억에 매물이 있어. 실거래가 찍힌 게 있어. 손님은 3억에 사겠다고 A, B, C가 대기하고 있어. 손님은 많으니까. 근데 3억짜리 물건은 없어. 시장에 얼마 있어요? 3억 3천 막 이렇게 있어. 매물이. 그 다음에 3억 4천 뭐 이렇게 있어.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소비자한테 누굴 먼저 출발시킨다고요? 손님. 가격을 먼저 조절하지 않아요. 사장님 얼마면 사실래요? 물건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사장님 입장에서 이 매물 둘 중에 하나 가격을 깎아드릴 테니까 3억 2천만 되면 계약하는 걸로 갑시다. 3억 2천까지만 맞추면 계약하는 걸로 갑시다. 싫으세요? 그 어떻게 3억 1,500은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출발시키기 전에 손님을 먼저 땡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먼저 세팅을 해요. 그래서 손님이 3억은 안 돼요 사장님. 보세요. 혹시 누가 달려서 3억 3천에 달려서 계약이라도 되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 3천 되는 거예요. 사장님 살려고 하는 사람 지금 줄 서 있어요. 제가 특별한 분이니까 사장님을 위해서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3억 2천 한번 해봅시다. 너무 비싼데. 그럼 3억 1,500 갑시다. 손님을 먼저 출발시켜요. 좋아요. 그럼 3억 1,500이면 계약할게요. 하죠. 그러면 손님이 3억 1,500에 세팅이 됐죠. 끌어올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물을 맞추는 거예요. 안 맞아요? 할 수 없어. 그럼 다시 손님한테 얘기해요. 사장님 3억 1,000원 안 돼. 그건 안 되고 계약할 거 안 할 거예요? 할 거 안 할 거야. 다음 주면 가격 또 오르는데 어떻게? 3억 2천 갑시다. 그래서 또 손님을 끌어올리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매도자 우시장에서 중개업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먼저 끌고 가서 가격을 핸들링 할 거냐의 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양쪽에서. 옛날에 아련한 추억이지, 이제. 다 끝났잖아. 이제. 이거. 그래서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는 사람이 지역내 1등 부동산이었어. 가격 내. 그래서 1등 부동산들이 겁없이 가격 끌어올려서 열심히 써댔지. 그리고 2등 부동산들이 하고 놀래는 동안 1등들은 계속 달아났어. 그리고 호황인 그 5년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계약서들을 어마어마하게 써댔어도 끝까지 올랐지. 끝까지 올랐다고. 오 하는 동안 나머지 다 들러리들은 다 뒤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럼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중개사가 사달래잖아요. 그래서 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중개사가 팔아달래잖아요, 중개사한테. 그래서 팔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이건 내가 가격 올린 게 아니야. 이들이 가격을 안 깎은 거지. 매도자가 올린 거지 중개사가 올린 거예요? 매도자가 올린 거지 중개사가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매도자가 올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잘 팔아주기 위해 노력한 거고 잘 사주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고 철저하게 그 갭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만 충실하게 해줄 뿐이지 중개사는 시장의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늘 뭐만 나오면 우리 탓하는 거야. 늘 뭐만 나오면. 뭐 동네 북이지 뭐 그냥. 에? 동네 북.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요. 매매가 주예요. 그리고 임대차가 얘가 보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매도자한테는 수수료 안 나와. 대신 매수자한테 수수료 잘 나오고. 얘는 매수자한테 수수료 안 나와. 대신 매도자한테 수수료가 잘 나오고. 완벽하게 180도 다른 시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정부에서 실수로 부동산 경기부양책 발표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 뭐 할 수도 있잖아. 대출 LTV 90% 해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 상황에선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중개사, 공인중개사라는 입장에서 거래라는 걸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됐죠? 네. 자,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데 또 하나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